대우건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54.1%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4회전으로 산출되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55%로 하락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풋 분석에 대한 이론적 표준적 예제와 분석 및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일반론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정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한 뉴스가 오늘 떴는데요. 등산마니아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직원들과 북한산 등반 나선 이유는 해가지고 조선비즈에서 보도가 됐는데 백정원 사장 포함 임직원 200명과 등반을 했다. 모든 건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내부 불만 상처 어떻게 치유할지 주목이 된다. 이게 그 흡수합병이 아니죠. 저기 그 중견기업인 그 중흥건설이 인수함으로써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의 뭐 얼굴 체면이 좀 깎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은 있을 수 있겠죠. 정원주 씨가 이제 회장인 모양인데 1968년 7월 30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54세면은 지금 뭐 거의 그 청춘이죠, 청춘. 앞두고 이루어진 점령군의 내부 달래기 아니냐는 시선입니다. 이 점령군이라는 용어는 제가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건 뭐 다 썼던 얘기겠죠. 그리고 그 지난달 27일 날 투르크메니스탄을 가가지고 그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거로 비즈니스를 갖다 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그 중흥건설이 그 주주가 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사인 성과급 지급 문제도 그 정 회장 취임 전 서둘러 해결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과연 성과급을 줄만 했는지 분석을 좀 해본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매일경제에서 대우건설 중앙아시아 진출 본격화 투르크메니스탄 신도시 건설 논의 이 뉴스도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3,580억 원으로서 11.2%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은 크게 증가를 안 했죠. 매출 총이익이 근데 줄었어요. 왜냐하면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관리비를 좀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213억 원으로서 39.2%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생산성 0.0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 회계로 보더라도 한마디로 원가 생산성, 전체 원가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아니고 이렇게 줄여놓고서 성과급 달라,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무려 29.8%가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18.7%인데 원재료 가격 및 외주비가 크게 인상이 됐을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스루풋율 떨어졌고요. 11%가 떨어졌고 운영비용이 13.7% 감소시켰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0.16포인트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871억 원으로서 54.1%가 하락을 했습니다. 감소를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342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려면은 또 성과급을 달라고 그러면은 TOE 생산성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시켜놓고 성과급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도둑놈 심보지 뭐 딴 건 아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부분 성과를 내면은 보너스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성과 낮아졌을 때 그럼 깎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성과를 높였을 때 왕창 주고 성과 떨어졌을 때는 월급을 깎는 데면은 그거는 그 형평스러운 거죠. 그러나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점령군에게 성과급을 요구하는 대우건설 노조 항상 다 많게 달라. 자기네들이 영업이익을 냈든지 못 냈든지 그건 모르겠고 자관 이기심, 자기 이기적인 그런 것들만 얘기해서는 곤란할 것 같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3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미완성공사라는 게 이제 제조업으로 보면은 그 제공품인데 410억 원 했고요. 완성 주택이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미분양 주택이 많다는 얘기죠. 뭐 그래도 뭐 25억이면은 얼마나 그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미분양된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그리고 그 미천구 공사가 또 32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수주사항이 그 수주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현재 그 수주 잔고가 3월 말 현재 45조 9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한 거는 지금 많고 이런 복합한 아주 복잡 프로젝트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잘 끝내는 것이 이 돈을 버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이런 수준으로 공시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게 뭐 회계 기간이 그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공무쟁이들이 항상 그 정도 수준뿐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이 2조 3천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50조를 완성 공사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회계로 한다 그러면은 국무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줬다 하더라도 회계 기간을 끊어 가지고 기초 수주 잔액이 얼마 있었는데 1분기에 얼마 추가 수주했고 그 다음에 매출 얼마 일으켰고 그래서 계약 잔고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기본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회계 기간 개념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시는 회계하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계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든지 모디파이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외주비를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분석부터 매출원가 재료비가 28.3%가 크게 증가했어요. 운영비용은 13.7%를 줄였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관비를 뺀 것이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6%로 떨어졌어요, 크게. 그럼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크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 및 그 건설 자재 가격 및 외주비, 그 하청 협력업체 외주비가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또 쉽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성 검증 단계에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PQ 이 건설 투입 재료비의 차이하고 일치하는데 미천구 공사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전년도는 맞습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인데 올 1분기에 143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도저히 무엇인지 도저히 추적하기 못합니다. 스르프 관점에서의 총 제조 건설 비용은 2조 3,500억 정도인데 회사가 제시한 거 데이터를 그냥 다 더해보면은 2조 1,700억 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천구 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이 1,430억 원의 그 이 총 건설 비용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뭘 의도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출원가를 산출할 때 무슨 작업을 했겠죠. 재고자산의 그 2단계 미천구 공사 뺀 그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일반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2022년도 1분기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이 1235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1235억 원이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5,833억 원이 증가한 거로 돼 있어요. 이게 뭔 사건이냐 이런 얘기죠. 7천억이라는 이런 게 미천국 공사액을 빼더라도 한 5,900억 차이가 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도대체 뭔지 추적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이 아니고 전년도에 이익을 뭔가 냈다는 얘기는 재고를 왕창 뭔가 증가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호수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익이 난 것처럼 해서 그 성과급을 내놓으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습게 보고 점령군을 이거 좀 내 생각에는 지금 대우 이거 1분기 걸 딱 보고서 전년도 거 1분기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대거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인가 그 사람을 그 면직시켰죠. 윤 대통령이. 그 제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 골마 터진 그런 고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천구 공사 증감액도 뭐 맞질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장기 공사 손수금 대체 뭐 이런 거로 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올해 또 57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뭔가 좀 클리어해야 뭐 사람이 기분이 엄청 좋은데 딱딱 제로로 갭이 없이 제로로 떨어지는데 회사를 보면은 그런 회사는 아주 예술적이다. 저는 그렇게 아트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대우건설 같은 데를 이렇게 그 표를 보면은 제 마음이 아주 더러워지는 기분입니다. 이번 1분기가 특히. 운영 비용에 있어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인건비 1,76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1.8% 줄었어요. 그런데 이 직원 수는 또 470명 증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한 2천만 원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도까지 너무 고임금들을 받았다 이거죠. 1억 4,700이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 부실한 데일수록 그 경영 책임이 있는 데가 아니고 월급쟁이 사장들이니까 에이 뭐 그냥 뭐 다 그냥 노나 먹자 이런 배짱들 아니었겠느냐. 대우조선해양도 그랬을 거고 대우건설도 그랬을 거고 그 참 옛날에 그 대우 탱크주의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저건 그 옛날 기억이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소수점 한 자리로는 재고 회전율이 그 또 똑같습니다만은 두 자리로는 0.03 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슬로픈율은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 하락, 상대적인 걸 수도 있고 수주 판매 가격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미 그 건설회사 두 군데 대기업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외주비는 상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중 추론이 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입증될 리가 없습니다. 이자 부채율 약간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그 투하자본 이익률이 2.1%로서 그 좀 감소를 했어요. 지금까지 논의한 거를 그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요거는 그냥 생각을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9조 6천억 원대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한 4,850억 남는데 재고가 5% 증가했기 때문에 계속 그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4,900억. 그런데 새로 그 점령군이 와서 우리가 10조를 좀 넘겨 봅시다. 이렇게 된다면은 5%를 더 노력하면은 한 6,564억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이 재고가 이 미천공 공사까지 포함이죠. 5%가 감소한다면은
영업이익은 거의 2천억이 떨어진 4,600억 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더 노력하자고 해서 매출액을 했는데, 그리고 또 미천구 공사 같은 것도 더 줄였는데 이익은 감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노력을 안 했을 때보다도 이익이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게 뭔 조화냐? 그래서 이제 원가 회계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분식 회계하게 만들고 뭐 이런 그 원흉이 되는 거죠. 꼭 마약 같은 거예요. 스루풋으로 보면은 구조 4천억 분이 산출이 안 납니다. 있는 데이터 그대로 양심적으로 해보면은, 그래서 구조 4천억을 한다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좀 반 정도뿐이 안 나, 아니 뭐 적게 나옵니다. 3천억 원대로. 이것을 돈을 더 벌기 위한다면 6.2회전 좀 해보자. 10.5%더 좀 노력을 해보자. 이것은 물건을 더 판다 그런 게 아니고, 기존의 그 공사하는 것들을 적기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 해가지고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해가지고 하면은 10조 3천억 원대를 하게 되면 한 5,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업계획 같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 기준은 적게 나오고요. 이게 어떤 그 단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적게 나오고, 원가 회계 기준은 이렇게 그 높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재고가 증가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여러 개 하면서 이제 어떤 감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그 매트릭스 표로서 4분면 중에서 우상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대우건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시가 4,315원으로서 135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그냥 57%는 그대로입니다. 제 생각에는 더 내려가도 할 말은 없을 상황 같은데, 중흥통운이 40.6%, 중흥건설이 10.15%, 국민연금공단이 5.64%, 외국인이 11.7%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골드만, 시티그룹, JP 모건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